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갭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갭투자. 갭투자라는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많이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인데, 사실 갭투자라는 말, 용어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용어예요. 우리 여태까지 갭투자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2014년도인가부터 갑자기 그 갭투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일면서 갭투자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혼동해서 쓰는데, 과연 어떤 건지 오늘부로 확실하게 좀 익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우리 보통 차액 투자, 갭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차액 투자라는 거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있는 지역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를 끼고. 대부분 다 그렇게 투자들 하시죠. 네, 전세 끼고. 이게 이제 차익 투자라고 하고, 갭 투자는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막 5채, 10채씩 막 사는 거죠. 이게 갭 투자예요.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해서 내 투자금을 최소화시키는 전략, 방법. 이것이 갭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이 뭐가 틀리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차액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에요. 투자 가치 높은 지역에 내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놓는 것입니다. 갭 투자는요, 투자 가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립니다, 이게. 이걸 지금 같이 혼동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시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갭 투자가 유효한 시기, 갭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갭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뭐예요? 자, 부동산 시장이 긴 침체기를 뚫고 상승을 막 하는 초기 시장, 이럴 때는 갭 투자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그냥 화랑이야. 그냥 최근 우리 한 4년 동안 무지하게 화랑이었잖아요. 이런 시기만 갭 투자가 유효한 거예요. 자, 갭 투자 지역의 공통점을 한번 보면은,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갭 투자 지역의 공통점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호재가 없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호재고 뭐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서 내가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곳, 이런 데다 투자하는 건 갭 투자 지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요, 시장이 막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려줘요. 전세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 손 한번 보세요. 자, 이 매매가가 본래 매매가가 100, 전세가가 50. 그래가지고 매매가의 50%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5억이었어. 그럼 전세가 2억 5천 이었는데, 전세가가 막 올라요. 이렇게 전세가가 막 올라. 그러면은 올라서 이게 갭이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갭이 점점 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70% 거의 육박하니까, 매매가가 다시 올라버리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는 곳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갭 투자 지역, 이런 지역들에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는 매매가가 5억이고 전세가 2억 5천이었어. 그래서 전세가가 3억으로 올라, 3억 5천으로 올라, 4억으로 올라, 4억 5천으로 올랐어요. 90% 이상이 되는데 매매가는 안 움직여. 매매가는 안 움직여. 이게 대표적인 갭 투자 지역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시장이 상승 국면일 때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조금은 움직여 줄 수 있지만, 실제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데는 갭 투자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수요자. 투자 수요가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런 데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들 투자를 해왔죠. 자, 갭 투자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하락 국면으로, 뭔가 침체 국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갭 투자를 먼저 했던 것들, 갭 투자했던 이런 지역들,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왜? 본래 가치가 없었거든요. 가치가 없었는데, 본래 가치가 없었어. 투자 가치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오르니까
그냥 따라 오른 거야. 전부 다 오르니까. 우리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최근 5년간 집값이 무차별적으로 상승했잖아요.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든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없든 간에 무조건 다 올랐거든요. 그 갭 투자해서 재미도 봤어. 올라서 가격이.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양도세 중과가 1년 유예됐잖아요. 1년 유예가 됐을 때 과연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물건이 나올까? 갭 투자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갭 투자 물건. 즉 투자 가치 없이 전세가 비율이 높으니까 작은 금액으로 투자 왜 더 미루고 있다가는 집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돈은 많이 없어. 투자금은. 그 젊은 2030 세대가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일단 사놓자. 이제 더 늦으면 더 오르니까 못 사. 그래서 투자를 한 데들이 이 갭 투자 지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부터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이 많이 그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오르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이 갭 투자 외곽 지역들 이런 데들을 물건을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기회가 사실 왔죠. 1년간 중과가 유예가 되니까 일반 세율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실거주와 투자는 반드시 구분하라는 겁니다. 갭 투자 지역도 내가 들어가서 살아. 그냥 내가 사서 매매로 사서 들어가서 살아요. 살면은 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곳은 내가 편하면 돼. 남들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게 좋아. 산 밑에 사는 게 좋아 하면 살면 돼요. 공기 좋은 데 가서. 집값은 안 오르겠지만. 하지만 투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는 내가 살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이어야지.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는 반드시 우리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들, 상당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저평가 지역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 저평가 지역에. 저도 옛날에 저평가 지역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예전에는 저평가 지역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평가 지역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요, 항상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시장. 집주인이 올리는 겁니까? 아니, 집주인이 올린다고 해서 집 살 사람이, 올렸으니까, 드릴게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서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세가는요? 전세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도 시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격. 전세에 들어갈 사람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지. 집주인이 전세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전세 그만큼 주고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많이 뭐해요? 부동산 때려잡기. 부동산에서 다 올린다. 집주인하고 부동산들이 담합해가지고 집값도 올리고 전세값도 올리더라. 그러니까 단속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문 닫잖아. 문 닫고 전화로 다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하잖아요. 정말 그 반복되어 있는 잘못된 그 구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시장에서 결정되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여태까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도 뭐라고요?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드렸어요. 싼 건 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 저평가 지역이라는 건 없어요. 뭔가 이상하게 가격이 좀 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가격이 좀 비싸네. 반드시 비싼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싼 거 좋아하다가 잘못하면은 3,000%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새 정부 5년, 이제 새 정부 5년. 마지막 기회를 우린 잡아야 된다. 지금 하나의 커다란 흐름. 저는 흐름 얘기를 여태까지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커다란 흐름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커다란 흐름이.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 이게 지금 두 축이에요. 이 대개발과 재건축이 앞으로 향후 5년의 커다란 축인데, 재건축은 지금 안전진단 완화를, 금세 해줄 것 같이 이렇게 했다가, 일단 내년으로 늦추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재건축은 지금 풀기엔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여기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게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 지금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보류 상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내년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개발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재개발은 지금 어차피 이거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할 거고, 재개발은 향후 5년 동안 또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차별화, 즉 양극화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 양극화 시대. 오르는 곳, 오르지 않는 곳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도 우리 조심해야 된다. 싸다고 싼 지역의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강의를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별화 시장이 뭐 비밀이라는 그런 강의도 제가 했었고, 왜 집값이 이렇게 자꾸 차별화가 되고 양극화가 되는지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한번 그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별화, 양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옛날에 우리 인서울 하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무조건 서울로 가라.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서울.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서울이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 부동산도 똑같이 서울이 중요한, 인서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서울이 아니고 어느 곳, where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에, 어느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항상 긍정 마인드를 가지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마인드의 차이가 미래를 바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재테크는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재테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도 재테크의 일종이죠. 그림 사는 것도. 그런데 그런 재테크의 일종에서 부동산을 자꾸 그 악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돈을 내 노후를 만들기 위해 한, 그리고 돈이 없다고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삶이 좀 편해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투기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인드의 차이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태까지 정말 망설이다가 뭘 못했던 분들,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했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지금 앞으로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왜냐하면 계속 오르막으로 가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또 내리막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향후 한 4, 5년은 오르막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좋은 기회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건 마인드가 결정해 준다. 어떤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한 날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